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오늘 테슬라는 376달러로 마감했고요. 전일 대비 0.7%의 하락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보상 패키지 종결 뉴스에 한번 출렁이고 오늘은 좀 차분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시장 자체도 분위기가 무거운 상황입니다. 이번 주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알파벳과 아마존의 어닝이 줄줄이 대기 중인 상황에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제한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까지 겹쳐서 이 투자자들은 현재 관망 모드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테슬라의 약세 마감도 그 분위기 안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짜 사건은 주가가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증언대에 쓰고 있고요. 이 본인이 시작했던 오픈 AI의 소송이 시작되었는데 그 재판의 첫 증인으로 일론 머스크가 직접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날 큰 뉴스가 터지고 있는데 로이터가 단독으로 SEC의 비공개 서류를 입수해 보도를 했는데요. 스페이스X의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에게 새로운 보상안을 승인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좀 특이한데요. 이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하면 주는 보상이고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SEC 서류에 그렇게 적혀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테슬라 보상 패키지 종결 뉴스를 다뤘고 오늘은 그 다음 페이지가 펼쳐지고 있는 날인데 이 보상이 끝나자마자 일론 머스크의 시간이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선 일론 머스크가 법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스페이스X의 화성 보상안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사건이 테슬라 주주들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오픈 AI 재판이 어제 배심원 선정으로 시작되었고 오늘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평범하지 않고요. 오늘 배심원이 법정에 입장하기 전 오픈 AI 측 변호인단이 판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X 계정에 올린 글 때문이고, 일론 머스크는 샘 알트만에게 스캠 알트먼이라고 불리는 글을 올렸고 알트먼과 브록만이 자선단체를 훔쳤다고 공개적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재판 시작 전날 피고에 대한 인신공격을 SNS에 올리게 된 것인데 이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가 일론 머스크에게 한마디 했다고 하고 이 법정 밖에서 이를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는 SNS의 사용을 자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판사가 일론 머스크의 SNS 사용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SNS를 계속 사용하면 제재하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도 담겨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SNS의 활동을 자제하겠다라고 동의했고 샘 알트만과 브록만도 마찬가지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SNS에 글을 올리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한 일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번 재판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단순한 해프닝으로 생각할 순 없습니다. 우선 자선신탁 위반과 부당이득이라는 이 두 가지가 현재 핵심 청구로 보이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도덕적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소송을 한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 재판을 통해서 보상금을 한 푼도 안 받고 오픈 AI의 비영리 부분에 다시 환원하겠다라고 법원에 직접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 전날 SNS에서 상대를 스캠 알트만이라고 부르면서 인신공격을 할 경우 지금 도덕적인 원칙 때문에 소송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소송을 하고 있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그걸 정확히 짚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서도 양측에 던지고 있는 메시지를 보면 이번 재판의 구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 측의 변호사인 스티브 몰로는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이유는 피고인들이 자선단체를 훔쳤기 때문이라는 강력한 문장으로 시작했고요. 놀랍게도 박물관에 비유를 했습니다. 비영리인 박물관은 이 기념품 가게는 열 수 있지만 하지만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피카소 그림을 훔쳐다 팔 수는 없다는 굉장히 강력한 비유를 들면서 이번 사건을 설명했는데요. 이 배심원들에게 어려운 기술 용어를 전혀 쓰지 않으면서도 이번 사태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물러는 2023년 1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게 100억 달러를 투자한 시점이 바로 결정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픈 AI의 평가 가치가 200억 달러로 매겨지는 이 순간
오픈 AI가 비영리의 미션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에게 한 약속, 세상에게 한 약속, 모든 약속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자, 오픈 AI 측의 변호사인 윌리엄 세빗은 완전히 다른 답변을 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재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에서 자기 뜻대로 안 됐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일론 머스크는 회사를 그만뒀고 회사가 망할 거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샘 알트만은 일론 머스크가 없어도 성공할 배짱이 있었고 일론 머스크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소송의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진술을 같이 놓고 말하면 그림이 명확해지는데요. 일론 머스크 쪽에서는 영리와 비영리의 정확한 언어로 말하고 있고 오픈 AI 측은 감정의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것이 자선단체를 설립하고 미술품을 절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오픈 AI 측은 질투와 원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배심원 9명이 어떤 이야기를 더 신뢰하느냐가 이 재판을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궁극적인 재판의 결과는 판사가 내리겠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기대하게 됩니다. 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배심원의 판결을 5월 12일까지 하겠다고 못 받고 있고 약 4주 안에 1단계가 끝난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이 나오는 5월 둘째 주까지 이 변동성이 클 것 같고, 일론 머스크의 증언은 이미 시작되었고 샘 알트먼과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티아 나델라까지 현재 증인 명단에 올라와 있는데, 이번 재판은 매일매일 화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같은 날 이 새로운 보상안이 SEC 서류로 공개되고 있는데요. 이 화성에 식민지를 짓는다라는 조건이 붙은 보상안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이터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을 살펴본다면 스페이스X가 최근 SEC에 이 비공개로 제출한 등록 서류를 입수해서 분석했다고 하고, 그 서류 안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일론 머스크의 새로운 보상안에 대한 디테일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 스페이스X의 이사회가 1월에 승인했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고 보상 조건은 2단계로 되어 있는데, 핵심 조건은 스페이스X의 회사 가치가 무려 7조 5천억 달러에 도달하고 동시에 화성에 영구 인간 식민지를 건설하면 일론 머스크는 슈퍼 의결권 제한주 2억 주를 받을 수가 있다 합니다. 현재 스페이스X의 이 시장 가치가 약 1조 7,500억 달러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회사의 가치를 4배 이상 키워야 한다라는 조건이고, 또 두 번째 조건인 화성에 영구 식민지를 짓는 게 실제로 SEC에 제출하는 정식 보상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상 전문가들도 이런 보상안은 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페리언트 어드바이서의 에릭 호프만 최고 데이터 책임자는 이 다른 회사 어디에서도 비슷한 게 없다고 말하고 있고, 이 다른 전문가들도 테슬라 외에 표준 재무지표가 아닌 운영 목표를 CEO의 보상에 쓰고 있는 회사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 참고로 화성의 조건 외에도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연 100테라와트의 컴퓨터 용량을 확보하면 추가로 6,040만 주를 받는 조건도 들어있는데, 보상 전문가들이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보상안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건, 이 도대체 이런 뉴스가 테슬라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상관이 있는 게, 호프만의 한 발언을 그대로 가져온다면 지금 흥미로운 점은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둘 다 사실상 일론 머스크가 통제하는 회사지만 이제 그에 관심을 두고 서로 입찰 경쟁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 사실이 새로운 변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025년 11월에 테슬라 주주총회가 일론 머스크에게 최대 1조 달러 규모의 새 보상안을 통과시켰었는데, 그때 테슬라 이사회의 명분은 일론 머스크가 자동차 회사에 집중하도록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라는 명분을 세웠고, 일론 머스크도 주주들이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테슬라를 떠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1월 스페이스X 이사회가 화성 보상안을 승인했는데요. 한마디로 일론 머스크가 통제하고 있는 두 회사가 일론 머스크의 시간을 두고 서로 더 큰 보상을 제시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고, 한쪽이 1조 달러를 걸게 되면 다른 쪽이 7조 5천억 달러를 걸면서 테슬라가 12개의 마일스톤을 제시하고 있을 때 스페이스X에서는 화성 식민지의 건설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요한 디테일은 스페이스X는 6월 28일쯤 IPO를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이날은 일론 머스크의 생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평가액이 1조 7,50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클래스 B라고 불리는 슈퍼 의결권을 갖는 구조로 한 주에 10표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에서 자본적으로도 의결권적으로도 절대적인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데, 게다가 IPO 이후에는 이 나스닥 100의 편입을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인덱스 펀드들의 강제 매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스페이스X가 상장되는 순간 일론 머스크의 자산은 또 한 번 점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게 테슬라 주주에게는 호재일지 악재일지 궁금해지는데요. 현재 두 시각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고 양쪽의 입장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호재라고 보는 시각을 보게 된다면 스페이스X의 보상안을 보면 금액이 엄청나기 때문에 테슬라가 1조 달러의 패키지를 제안한 것을 정당화한다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작년 11월에 테슬라 이사회가 1조 달러 패키지를 통과시킬 때 엄청난 비판에 시달렸었고, 이 보상액이 너무 과하다라는 의견과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큰 보상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스페이스X는 현재 7조 5천억 달러라는 조건을 걸고 있으니 이 테슬라 이사회가 제안했던 1조 달러 패키지는 작아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일론 머스크를 묶어두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정도 금액을 불렀어야 됐다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이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을 보게 된다면 일론 머스크의 시간 문제가 가장 큰 상황인데, 이 화성 식민지 건설을 하는 것은 이 1, 2년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 생전에 가능할지조차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상안 전문가들은 어떤 보상안이 더 달성 가능해 보이냐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이유가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화성의 식민지를 건설하는 것이 훨씬 더 도전적이니까 이쪽에 더 시간을 많이 쏟게 될지, 아니면 테슬라의 미션에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될지 이 직접적인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법적 리스크 측면에서도 신경 쓰일 부분이 많은데요. 이 두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의 시간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에서 보내는 시간이 테슬라 CEO로서 의무와 충돌하게 될 때 이 회사 주주가 소송을 걸어도 이상하지 않은 구조가 될 수 있고, 향후 몇 년 사이에 관련된 분쟁이 나올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악재라고 보시는 분도 많습니다. 자, 그럼 일론 머스크는 이 보상안을 두고 과연 스페이스X와 테슬라 중 어떤 쪽을 선택하게 될지 지금부터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두 회사가 자신을 두고 입찰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과연 일론 머스크는 어떤 쪽의 보상안이 더 달성 가능한지를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쪽이 훨씬 더 큰 금액을 부르긴 했지만 이 달성을 못하면 이 보상 금액은 0이 되기 때문에 두 보상안의 현실성을 놓고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스페이스X의 보상안의 핵심 조건은 회사 가치가 7조 5천억 달러를 도달하는 것과 이 화성에 최소 100만 명 규모의 영구 인간 식민지를 건설하는 것, 이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만 2억 주의 슈퍼 의결권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고, 자, 그렇다면 화성에 정말로 100만 명의 영구 식민지를 건설 가능한 것인지 이 이야기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낙관적으로 잡고 있는 일정만 봐도 이 첫 무인 스타쉽이 화성에 가는 것을 2020년대 후반으로 잡고 있고, 인간이 착륙하는 것은 2030년대 초반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디까지나 인간이 화성 표면을 밟을 수 있는 시점을 말하고 있는데, 인간이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식민지 건설은 이 자급자족이 가능한 정착지를 의미하고 있고,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빨라야 2050년대 이후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의 나이가 54세니까 2050년이면 80대 후반을 예상하는데, 이 가장 낙관적인 일정으로만 봐도 그렇고, 하는 것은 일론 머스크가 생전에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의 1조 달러 패키지 쪽은 12개의 마일스톤이 있고요. 이 시가총액을 달성할 수 있는 마일스톤만 본다면 단계적으로 2조 달러, 3조 달러 같은 구조로 올라가야 되는데,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약 1조 4천억 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마일스톤인 2조 달러까지는 약 40%의 상승이 필요하고, 4조 달러까지 가려면 약 3배 정도의 상승이 필요합니다. 테슬라는 2020년대부터 2021년대까지 단 18개월 만에 시가총액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움직인 전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할 수도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이 로보택시 배포의 대수와 FSD 구독자 수, 옵티머스의 생산량 같은 항목들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달성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보상안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오히려 테슬라의 1조 달러 패키지가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고, 일론 머스크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는 앞으로 그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스페이스X와 테슬라 두 회사에서 입찰 경쟁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고,
이 스페이스X의 화성 보상안이 훨씬 더 거대해 보일 수는 있지만 어쩌면 이로 인해서 테슬라에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결국 두 회사가 일론 머스크의 시간을 두고 경쟁하는 구조 자체는 합병이라는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향할 가능성도 열려 있고, 한 사람을 두 회사가 나누어 갖는 구조의 모순은 두 회사를 하나로 만들 때 비로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X의 보상안 공개는 합병의 시나리오를 점점 더 가깝게 만드는 것만 같습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은 이번 스페이스X의 보상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의견을 남겨주시면 같이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